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편집을 진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할머니 댁에 와 있는데 오사카 여행 갔다가 지금 도착하자마자 저희 아버지 집에 하루 있고 할머니 집에 오게 돼서 사실 지금 준비도 너무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에어프레미아 경력직 채용이 이제 제가 오사카 여행하는 도중에 떠서 이게 그래도 제가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어서 블로그 포스팅을 먼저 하고 지금 영상을 이제 급하게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력직 지원이 처음인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이랑 또 이전에 제가 채용해서 진행되었던 영상들 블로그 포스팅 이번에 올린 거 이전 거 좀 참고해서 보신다면 아무래도 합격과 또 최종 합격까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조금 글을 정리해 둔 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편집이 없을 거라서. 일단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경력직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근무했던 기간보다도 훨씬 길게 근무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4년간 근무를 했고요.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를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취업 컨설턴트, 이렇게 면접 자소서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된 지는 횟수로 이제 한 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만 에어프레미아 15명 포함해서 제가 30명을 최종 합격시켰고 또 지금까지 열차 승무원, 항공 승무원에서 정말 많이 합격을 시켰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드리는 이야기들이 지원을 하시는 경력이 있는 이제 전직, 현직 승무원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영상을 좀 촬영하는 점 좋게 봐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지금 제가 목소리가 이렇지 않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고 해서 소리 내기가 좀 민망해요. 그래서 조금 적게 소리를 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어프레미아가 어떤지 조금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인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 일단 에어프레미아는 현재는 스케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100시간 넘게 비행을 해서 한국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 남짓하다고 합니다. 스테이가 굉장히 긴 편이고요. 그건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이제 취향 편수도 적고 그리고 이제 항공기 수도 적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게 이제 모든 항공사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겪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이점 메리트인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비행 환경도 꽤 좋고요. 그리고 동료들의 어떤 업무 분위기도 꽤 좋은 편이고 또 진급적인 부분도 보면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사무장이 된다라는 건 일단 LCC 항공사에서는 불가능하고 FSC 항공사에서도 사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게 맞거든요.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소형기 사무장을 먼저 해야 대형기 사무장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멀고 험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저는 에어프레미아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점이 굉장히 많은 항공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제 블로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객실 승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기에 꽤 좋은 환경이고 내가 다시 승무원이 된다면 저는 진급에 대한 야망과 욕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에어프레미아에 다시 돌아갈 것 같다. 아니죠. 에어프레미아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에어프레미아의 승무원으로 한번 돌아가겠다면 에어프레미아 그 항공사를 선택할 것 같다라는 영상도 촬영했던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에어프레미아는 경력직을 사실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는 하는데 항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뭐랄까 경력직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왜냐면 경력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신입이랑 관계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위에 이미 있는 경력직들 일기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혹은 임원진 분들과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상충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 경력직을 선호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성장 속도가 거의 뭐 아시아나항공이 처음 성장하던 그 속도 그대로를 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경력을 갖추고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 좀 숙달된 분들이 들어와서 이 신입 승무원들과 조금 섞여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원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1기의 경우에는 10년차 경력이 넘는 분들이 꽤 많았대요. 경력도 되게 화려하시고 뭐 외국어도 두 개 이상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런 분들은 이제 10년차 넘는 분들은 사무장으로 입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꽤 경력이 길어야 5년 이상인가 6년 딱 꽉 채운 그 경력인 분들은 이제 대리로 입사를 했다고 들었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일반 승무원, 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경력이 3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제한이 3년이잖아요. 최소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는 분들, 직전 경력직 채용이 이제 5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 이게 아마 코로나가 포함이 되었음에도 이 기간이면 굉장히 좀 사실 근무 경력이 많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코로나로 비행을 제대로 못한 게 거의 3년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할 때 서류 합격은 충분히 경력이니까 높을 거예요. 그 합격률이, 서류 합격률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을 보면서 이제 실무진들이 그리고 임원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직접 이제 에어프레미아와 결이 맞다, 혹은 에어프레미아라는 그 브랜드, 항공산업의 스타트업 같이 좀 아시아나항공급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좀 원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에어프레미아 기업 분석에 대한 일단 정성, 그리고 에어프레미아 기업 문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에어프레미아 기업의 필요로 될 수 있는 경쟁력, 그리고 에어프레미아 기업 환경에 어울리는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또 에어프레미아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혁신 마인드, 그리고 이제 중장거리 노선 위주다 보니까 외국어 역량은 조금 기본적으로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 중국어 잘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이전에 경력직 합격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8년차 중국 항공사 승무원이고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는데 면접 준비를 정말 저랑 같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무스하게 최종 합격을 했는데, 이제 이게 제가 경력직 분들은 신입이랑 다르게 준비를 신입만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이분은 될 것 같다, 이분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게 감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경력만 있다고 뭔가 쉽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 경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에어프레미아에 지원한 확실한 이유, 단순히 탈출을 원하고 단순히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지원 떴으니까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지원을 했을 땐 서류 합격은 가능하지만 최종 합격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문화, 기업 분석, 뉴스 기사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해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오늘 그냥 이거는 포기하고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특별 클래스라고 해서 에어프레미아 기업 분석부터 해서 뭐 뉴스 기사, 뉴스 레터 분석, 기출 문제 분석, 뭐 롤플레잉, 풀이, 모든 그 에어프레미아 관련된 기출 문제 공부 관련된 분석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클래스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서류 합격 이후에 1차, 2차 현장 클래스 하는 거, 그거 이제 특별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도 있고, 그리고 자소서 첨삭, 뭐 이제 일반 신입보다는 많이 필요로 하진 않으시겠지만 글 쓰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내 역량을 드러내고 싶은데 너무 장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 지금 경력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동방항공 분들이 되게 많고요. 중국 동방남방, 그리고 저기 대한항공 분들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스타항공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항공사는 다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전부 다 다양하게 있다. 근데 이제 그 유럽 항공사 쪽 분들이 조금 비율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조금 내가 에어프레미아에 지원한 확실한 이유, 또 에어프레미아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라는 것을 좀 어필해 볼 필요가 확실히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유럽 노선이라는 게 운항이 되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게 될 거기 때문에 뭐 중동, 그리고 또 유럽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특히 뭐 독일어 관련된 분들, 그리고 프랑스 파리도 지금 에어프레미아로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아시아나가 주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권에 있었던 분들도 충분히 어필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이렇게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에어프레미아 자기소개서 보면요, 1번은 그 본인과 일치하는 프레미엄 웨이즈 2가지를 연관지어서 본인이 왜 에어프레미아 적합한지 서술해주세요 인데, 이게 이전전의 채용에서는 500자였고요 직전 채용에서는 700자로 바뀌었어요. 제가 영상 찍었을 때 500자 말도 안 된다, 너무 짧다, 말도 안 된다, 2개를 넣어라 했는데, 이렇게 좀 제가 불평불만을 유튜브에 했는데 뭐 그게 반영이 안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00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00자인데 1번 항목은 일단 제가 가이던스를 그 블로그에도 해놨고요, 댓글 달아드릴게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촬영을 해뒀습니다. 굉장히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2가지 비슷한 걸 묶어서 해도 되고, 2가지 다른 걸 하나의 경험으로 묶어서 일치시켜도 됩니다. 방법은 다양하니까 700자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쟁력, 강점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번 항목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렵지 않아요, 소재를 찾는 건. 왜냐면 저보다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기억에 남는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고, 이제 그 사건이 남들에 비해서는 어떤 차별화된 점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근속 경력이 굉장히 긴 분들은 저는 이 소재 찾는 게 너무 쉽고, 그거 자체로 가장 센 거를 갖고 오면 되니까 차별화된 걸 선택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분들은 차별화된 점을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이라는 게 업무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일단 저는 객실 승무직을 수행하면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기내에서 일어난 일, 좀 더 크게 이제 비행 전, 중, 후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가장 적합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 자체만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체킹해 본다면요. 그리고 소재는 여러 가지로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동 서비스 제공 사례, 비상 상황의 대처 사례, 특화팀 특별 서비스 이런 감동 서비스 제공 사례, 환자 대처 사례, 그리고 또 제한된 환경에서 어떤 문제 해결,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사례, 팀원들과 팀워크를 형성했던 좋은 사례, 그리고 또 외국인 고객에게 감동 서비스, 외국인 관련 고객이죠 이건. 이제 8번인 특정 서비스를 본인이 직접 기획하거나 만들어 본 사례, 어떤 특화팀을 만든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고 만들었던 경험, 그리고 또 뭐 한 가지를 더 해보게 된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이제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소재는 많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본인이 특정 역할을 기여한 거, 팀원들의 소중함을 얻은 거, 본인이 무언가 배웠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어떤 가치관, 철학을 갖고 서비스와 안전에 접근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례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러한 포인트가 차별화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비슷비슷한 사례는 되게 많잖아요. 워낙 이레귤러 상황이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HSC 항공사잖아요. 이게 지금 FSC도 아니고 LCC 항공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음에도 마치 많이 준 것보다 더 높은 고객 만족을 이루어냈던 사례, 이런 것도 사실 HSC에서 원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FSC 근무자 경력 있는 분들이 이제 상위 클래스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좋은 어떤 감동을 이끌어낸 사례, 이런 걸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냐라는 거에서는 간략하게 일단 첫 번째로는 두 가지씩을 합니다.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이런 거다, 그리고 왜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지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상세히 이제 기술해 주셔야 되는데,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행동 액션인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때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내가 바뀌게 되었는지, 이게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결국에는 에어프레임이야 너희 항공사 기내에서 비행해서 필요할 거다,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나는 이런 걸 배우고 느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에어프레미아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참 이럴 것 같아 라는 것을 좀 반증해 줄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 가장 좋은 항목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포인트로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그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생각이 나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음 되게 죄송합니다. 자, 3번 국제선 객실 승무원 직무 수행 경력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술해 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무 수행 경력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에서는 직무 수행 계획서가 나와요. 앞으로 내가 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에 대한 경력, 나는 이렇게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레일 관광개발의 직무 수행 계획서를 참고하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경력은 과거형이니까요, 현재까지. 근데 이제 직무 수행 계획서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 미래에 이렇게 하고, 또 입사 후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목표 이런 달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시로는 제가 블로그에 자세히 뒀는데, 저는 땡땡땡 항공 국제선 객실 승무원으로 얼마간 기내 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바뀌어도 됩니다. 그쵸? 바뀌어도 돼요. 외항사면 기내 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그리고 한국인 통역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교관 경험이 있다면 이제 신입 교육 훈련 교관으로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첫 스타트를 시작하고 이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교육, 담당했던 역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상세한 직위 역할까지 모두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자소서처럼 쓰기보다는 나열형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날짜를 적으셔도 되고 날짜를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1, 숫자 1, 2, 3, 4 소괄호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날짜로 이렇게 나열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국제선 객실 승무원 신입 기초 훈련 교육, 수상 이력이나 이런 게 있다면 또 괄호 혹은 밑에 괄호해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땡땡땡땡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객실 서비스 특화팀 땡땡땡 팀원으로 활동했다. 이제 그때는 어떤 업무였는지, 비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하게 업무 설명도 해주고요. 수상 이력이 있다거나 어떤 특정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 행사에 참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무실 경력 있는 분들, 에어프레미아에서는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되고 있고, 뭐 유튜브, SNS, 특정 회사에서 내가 어찌되었던 인플루언싱한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저는 기록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된다 생각합니다. 프레미아는 기본적으로 승무원 플러스 또 다른 사무실 업무, 그리고 마케터의 역할을 할 사람을 원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뭐 상위 클래스 교육한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우수 칭송 이런 사례들, 그리고 어디 뭐 그 이레귤러 상황에서 어떤 특정 사건을 잘 해결해서 뭐 보고서, 뭐 우수 보고 사례 이런 거 있죠. 뭐 매뉴얼을 개선했던 사례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줘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한 거, 수상했던 거, 그냥 내가 객실 승무원 하면서 나의 역사 히스토리를 순서대로 쫙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열 방법이 뭐 다양할 뿐이죠. 1번, 2번, 3번, 대괄호 1번, 밑에 소괄호 할 수도 있고 날짜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1년의 경력 사항을 토대로 에어프레미아에서 이런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라는 포부형으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본인만의 목표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경력사항이지만 마지막에 그건 선택사항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 항목에서는 에어프레미아 분석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2번은 이제 본인이 어떤 승무원으로서의 내가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어떤 승무원으로서의 서비스 안전 부분에서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은 사실 특별한 경력 경험이 없다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회사에 기여했던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어필을 하는 게 에어프레미의 입장에서도 이 지원자는 이런 유틸리티성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감안하고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도 회사의 어떤 특정 프로모션 이벤트에 참여하고 기획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저도 이번을 통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자소서도 자소서지만 일단 면접을 되게 잘해야 되고요. 일을 갈고 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에 경력 뽑는 채용 요즘 잘 없잖아요. 대한항공 채용 뭐 카더라 있는데 그거 아직 진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타항공사는 굳이 뭐 경력으로 갈 건 아니고, 그쵸? 그리고 경력으로 와도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에어프레미아가 아직까지 유일하게 경력으로 트라이 해보기에 꽤 괜찮은 항공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기존의 경력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으면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치고 올라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승무원으로서의 나의 정점, 마침표 어떤 하나라도 해볼 수 있다는 나는 강점이라 생각하고요. 그 아시아나항공만큼 이 스타트업 에어프레미아를 키워볼 만한 열정을 가진 사람, 진짜 에어프레미아 입사를 원하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합격자들은 그렇습니다. 우선 저보다 이렇게 경력도 훨씬 더 많고 대단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준비성이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봐주셨다면 이후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영상으로 많이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해 두신다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너무너무 이렇게 좀 준비 덜 된 환경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할머니 댁이라 여기가 사실 시골이에요, 시골. 경주와 울산 사이인데 이 카페도 진짜 한참 찾아서 그나마 제일 예쁜 곳으로 배경을 골랐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프레미아에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1, 2, 3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댓글로 달아둘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셔서 다들 잘하실 거예요. 저는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